자, 152쪽에 자 보면은 내화 피복이에요. 우리 내화 피복에서 자 우리 뭐냐면 우리 그저 철근 콘크리트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에서 자 우리 피복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저 철근을 감싸고 있는 게 콘크리트란 말이죠. 콘크리트인데 얘가 지금 뭐야? 피복. 그게 이제 피복하는 거잖아요. 피복을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여기서 배우는 거는 철골 구조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철골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철골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우리가 그냥 철골 이걸로 하니까 여기 그러니까 내 피복을 얘도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 내화, 그죠? 불에 견디는 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화 피복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 우리 지금 배우는 게 이제 철골 구조에서 철골을 피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또 특히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내화니까 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옛날에 한번 나오더니 안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것도 빼버릴까. 어느 순간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올해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야. 돌아가면서 다 이만큼 지금 시설 개론이 기본서에 있는 것만 이만큼인데 이게 돌아가면서 어떤 것도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몇 년 안 나오다가 또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시설 개론이 이제 그래서 이제 시설 개론이 좀 어려운 겁니다. 어떻든 자 우리 내화 피복하는 건 자 그죠 우리 불에 견디기 위해서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지금 기본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습식이 있고요, 습식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건식공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요 두 개고 그 다음 쪽에 보면 합성공법하고 그 다음에 복합공법이다. 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그냥 1, 2, 3, 4로 놓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습식, 건식. 그러니까 피복을 하는데 얘는 뭐야? 그러니까 습이니까 그저 물 들어가는 걸로 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물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거에서 요게 이렇게 돼. 타조 밑불이라고 옛날에 외웠어요. 타조 밑불. 그래서 뿜칠. 자, 이렇게 요게 습식이에요. 여기 뭐야? 타설공법, 조적공법, 미장공법. 얘는 뭐야? 뿜칠공법. 우리 다 그 타설이 뭐야? 여기 그러니까 철골에다가 여기 외부에다가 타설을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료로 해서 내화 재료에서 타설을 하는 거예요. 조적은 뭐예요? 그죠? 벽돌, 블록 이런 것들을 쌓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뭐야, 그죠? 미장.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미장 그저 또 바르는 거고, 얘는 뿜칠. 얘가 제일 많이 해야죠. 스프레이 뿌리는 거죠. 그 얘랑 같은 사촌이 뭐냐면 또 도장공법. 어떻게 보면 뿜칠이 여기 안에 들어가죠. 도장이 뭐예요? 페인트 칠하는 거. 페인트 내화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볼 수도 있고 5가지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5년, 6년 전에는 얘가 이제 한번 나오고 이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요번에는 전반적인 거가 이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습식에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타설공법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한번 읽어봐야면 어려운 내용이 없다. 그리고 153쪽에 보면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보면 도장공법까지 있죠. 내화 도료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식공법은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대로요. 성형판.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든 거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성형판 또는 멤브레인. 멤브레인이라는 게 피막입니다. 피막을 하는 거예요. 멤브레인. 이 멤브레인이라는 용어가 또 우리 방수에 가면 나온단 말이에요. 용어가. 그래서 얘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피막. 막을 입혔다라는 거야. 어떤 거에 이런 소재에다가 여기다 뭘 입힌 걸 갖다가 멤브레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피막, 성형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건식이니까 공장에서 만든 거 갖다가 이렇게 입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식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 거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요 두 가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합성공법 그러면은 두 가지 재료. 2가지 재료를 갖다가 자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합성공법 2가지 이상의 재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재료를 사용하는 게 합성공법이고 요거랑 이제 비교해서 복합공법은 1가지 재료를 사용해요. 1가지 재료로 2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재료 하나가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다. 역할이라 그럴까? 자,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합니다. 합성 재료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서 지금 또 거기 나와 있는 거 이질 재료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종 재료. 자,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설명을 잘 안 했어요. 안 나와서. 근데 이제 다시 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질 재료니까 판하고 판. 지금 우리 철골 구조에다가 하는 겁니다. 철골 구조에다가 판을 두 가지를 된다라는 거야. 얘는 뭐야? 판하고 뭘 된다? 미장을 한다라는 거야. 이종 재료. 이종 재료 적층 공법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이질 재료 접합 공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어가 다 비슷비슷한데 얘는 똑같은 재료, 똑같은 판 같은 걸로 되는 거고 얘는 판하고 미장을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기본서 다시 한번 양가라서 한번 해보면 합성제 공법에서 이종 재료를 적층하거나 이질 재료를 접합적으로 한 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질 재료에서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 기억은 읽어보고요. 외부는 PC판, 그다음에 내부는 규산 칼슘판.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판 이런 어떤 이건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판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종 재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이종 재료 적층공법에서 어디 써 있습니까? 니은에 보면은 바탕에는 성면 성형판, 상부에는 질석 플라스터를 마무리했다니까 플라스터라는 게 자, 얘 미장하는 재료예요. 그래서 자, 판하고 미장 재료를 이렇게 두 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이종 재료 적층공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복합공법은 하나의 재료로 두 가지의 기능을 충족하는 거, 그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복합공법이다. 그래서 2번, 3번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근데 그 3번에 또 여기 또 나와 있죠? 멤브레인 공법에서 피막 공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요런 내용들이 요게 뇌와 피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자, 154쪽이 자, 이게 이제 요번에 나온 문제인데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철골 구조의 뇌와 피복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1번 지문은 굉장히 이 문제가 굉장히 그 1번 지문 같은 게 어려운 지문이라고요. 이런 게 이제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근데 이제 이렇게 지문을 놓았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12가 최고 층수고요. 그다음에 50이 최고 높이를 초과하는 주거 시설의 보호 기둥은 이게 2가 아니라 3시간입니다. 3시간 이상의 내화 구조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 표 있는데 이거 그냥 또 안 넣긴 뭐해서 이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3시간이라는 거는 한번 지문 나왔으니까 이것만 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번이 자 틀렸고요. 자, 2번 보면 이제 2번서부터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번 뿜칠 공법은 작업 성능이 우수하고 시공 가격이 저렴하지만 피복 두께 및 밀도의 관리가 어렵다. 지금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우리 뿜칠이라는 건 스프레이 그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께 가지고 우리 실질하면 좀 물퉁물퉁하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 설명 이 정도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우리 문제풀이하면 이런 지문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든 자, 그래서 뿜칠 공법에 대한 설명 자, 여기 아주 잘했으니까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합성공법은 이종 재료의 적층이나 이질 재료의 접합으로 일체화해서 내화 성능을 발휘하는 공법이다. 그죠? 지금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요번에 이제 이런 지문이 이제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거 유사한 지문이 나오다가 안 나왔다가 요번에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장공법의 내화 도료는 화재시 강제의 표면 도막이 발포 팽창해서 단열층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도장을 발랐는데 얘가 어떻다라는 거야, 그죠? 이 도막이 발포,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좀 커진다라는 거예요. 커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단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도장 재료. 그래서 도장을 자, 이런 거 하고요. 자, 그다음에 5번 지문 보면 건식공법은 내화 및 단열성이 좋은 경량
성형판을 연결철물 또는 접착대를 이용해서 부착하는 공법이다.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이제 이 문제 보고 다시 한번 자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은 좋은 거예요. 또 1번은 그냥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정도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용으로 해서 이제 철골 구조를 자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58쪽으로 갑니다. 158쪽에 자 우리 뭐냐면 조족식 구조 챕터 5.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족식 구조 이제 우리 하나하나씩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조족식 구조 뭐가 있습니까? 벽돌, 블록, 돌. 그죠? 자, 얘가 조족식 구조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벽돌 구조부터 나옵니다. 자, 지금 얘기했지만 벽돌 구조. 자, 그다음에 블록 구조. 그다음에 돌 구조인데 시험 문제는 조족식은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거의가 다 여기서 나와요. 근데 어떨 때 이제 간혹 이제 블록 구조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돌 구조 같은 경우는 뭐 한 4, 5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꾸준히 해서 지금 몇 년은 돌 구조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나올 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벽돌 구조 하는데, 자, 우리 이제 먼저 여기 기본 소요에도 있지만, 우리 조족식 구조 맨 첫날 총론에서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죠. 뭘 사용한다고요? 시멘트 모르타르, 그죠? 이 얘기하는 거죠. 시멘트 모르타르를 교착제, 본드로, 그죠? 얘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조족, 그렇게 해서 쌓아 올리는 구조다. 이런 얘기했고요. 또 어떤 얘기했냐면 이 얘기했습니다. 횡력에 약하다, 강하다. 그죠?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를 특히 또 많이 했단 말이죠. 부당치마에 의해서 뭐가 발생을 한다고요? 균열이 발생한다. 그죠? 이런 내용이 우리가 그 전부터 해서 뭐 이런 걸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기 지금 하는데 요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 한번 조금 더 보는 겁니다. 먼저 이제 우리 횡력에 약하다 그러니까 횡력이니까 이 옆에 이거란 말이죠. 근데 요 얘기하면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에서 우리 뭐 했어?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하다. 맞죠? 맞죠? 이런 얘기 다시. 그다음에 인장력에는 약하다. 자, 이런 얘기가 콘크리트고요. 철근은요. 철근은 압축력에도 강하고 인장력에도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철근은 인장력을 부담하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부담한다. 그럼 여기서도 시멘트 모르타르 이런 게니까 여기 조족식에서도 조족식 같은 경우도 압축력에는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압축력에 눌러주는 것 또 그래서 또 특히 근데 이제 횡력에 약하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자 여기서 이제 같이 좀 다시 또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얘기 또 다시 하는 거죠.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 모르타르는 시멘트에 물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모래가 들어간 거야. 그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로 해서 비비는데 모르타르를 하는데 맨 처음에 그냥 다 물 넣고 비비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요거 시멘트하고 모래를 먼저 합니다. 요렇게 해서 비벼요.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냐면 건비빔이라 그래요. 건비빔. 그죠? 물 넣지 않고 비비는 거다. 이렇게 해서 시멘트하고 모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죠? 물까지 넣어서 자, 우리 그런 거. 그래서 얘는 건비빔. 그다음에 물비빔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는요. 이런 거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건비빔을 한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물비빔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용을 하는데 몇 시간 이내에 사용한다고요? 2시간. 이내에 사용합니다. 요것도 잘 알아야 돼요. 2시간. 2시간.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를 우리가 비벼갖고 이제 물비빔을 했단 말이죠. 했을 때 사용할 때는 2시간 이내. 그래서 요 시간에 대한 거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 배우는 게 조족입니다. 조적식에서 조적식이나 또는 우리 이제 나중에 보면은 미장을 배웁니다. 미장에 여기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르타르는 몇 시간 이내에 사용한다고요? 2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가면 또 배우지만 타일이요. 타일, 우리 또 타일 붙이죠? 타일 붙이는데 그 뒤에 또 뭐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한단 말이죠. 타일하고 또 우리 이제 단열 모르타르라고 있어요. 타일이나 단열에 시멘트 모르타르 여기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단열이 뭐야? 그러니까 열을 갖다가 차단하는 거. 이런 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얘는 1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방수에 사용할, 방수 이제 우리, 뒤에 가면 이제 방수 배우는데, 방수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르타르는 얘는 45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자, 이렇게 하고, 자, 요거 하면서 우리 2시간, 우리 전번 주에 배웠어요. 전번 주에, 콘크리트, 자, 우리 타설했을 때 몇 시간 이내? 콘크리트, 자, 우리 타설, 부어넣기라 그랬죠? 타설이요. 지금 시간에 관한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25도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25도 이하일 때는 우리 2시간 이내, 그죠? 우리 타설하고 얘는 몇 시, 이거보다 높을 때는 1.5시간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야 돼. 자꾸 이렇게 엮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도 일반적으로 2시간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한 김에, 자, 얘가 부어넣기고 우리 이어치기가 있습니다. 이어치기, 이어붓기. 이랬을 때 얘는 여기서 그죠? 30분씩 딱 하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 2.5시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2시간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또 우리 했어요. 다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요게, 우리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자, 우리 시멘트 모르타르 하면서 자, 요런 내용들을 자, 우리가 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자, 우리 이제 조족식의 벽돌, 블록, 돌에 다 관련되는 시멘트 모르타르에 대한 얘기를 자, 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서 한번 쓱 보면서 자, 우리 한번 보자고요. 158쪽의 벽돌 구조 장단점에서 자, 우리 장점은 뭐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단점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횡력에 약하다라는 거 있고요. 자, 두 번째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기 싫다 했죠. 그래서 균열도 이제 일반적으로 요 얘기, 그죠? 부동치마에 의한 거.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이제 벽체에 습기가 스며들기 쉽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그 줄눈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죠? 시멘트 모르타르가 붙어 있는 부분이 줄눈이니까 고기를 타고서 습기가 올라오기가 쉽다. 자, 그런 얘기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 기본서에서는 그 정도 내용을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벽돌의 특징. 자, 이런 거 그냥 쭉쭉쭉쭉 읽어서 가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꼭 읽어주셔야 돼요. 1번 시멘트 모르타르를 교착제로 사용하는 거 지금 신나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벽돌 개체의 강도와 교착제의 강도가 구조물의 강도를 결정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벽돌하고 붙어있는 그에 의해서 강도가 결정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벽돌은 상부 하중에 대한 압축력은 강하나 인장력은 약하다.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 저 콘크리트 얘기, 콘크리트하고 똑같이 우리 조족식 같은 경우도 압축력에는 강하고 인장력에는 약하다. 자, 이런 얘기들이 자,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보면은 159쪽에 보면은요, 벽돌의 규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야, 규격은 요거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벽돌을 보면, 벽돌은 제가 요렇게 그립니다. 자, 요렇게 돼. 그죠? 벽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냥 어떨 때 보면 자, 이렇게 지우개 같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랬을 때 이쪽에 긴 부분을 갖다 얘를 갖다 길이라 그래요. 여기 근데 요쪽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은 마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구리라는 용어가 별로 이렇게 그죠? 우리가 낯선 거죠. 어떻든 마구리라고 일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두께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보면은 자, 써 있죠. 거기 벽돌의 치수에서 길이, 마구리, 두께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요 쌓여 있는 그 표준형이야. 표준형. 자, 우리 전에는 표준형이 있고 옛날에는 지금도 이제 있죠. 생산하는 데는 장려형이 있고 그래서 크기가 좀 다른데 그냥 이제 표준형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형을 같은 거 했을 때 지금 길이가 자, 요 수치는 나중에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190.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마구리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90. 지금은 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두께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57이다. 자, 이렇게 해서 길이, 마구리, 두께가 190, 90, 57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표준형입니다. 표준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보면은 내화 벽돌이 있죠. 내화 벽돌은 자, 이렇게 사이즈가 더 크죠. 근데 우리는 이게 사이즈는 알 필요 없고요. 자, 우리 지금 내화 벽돌은 자, 여기 위에다 쓸까요? 아니다. 그냥 밑에다 쓰자.
내화벽돌에서 매화벽돌은 뭐야? 여기도 그죠? 아까 조금 전에 철골에서 뇌화피복 얘기했단 말이죠. 얘는 그러니까 불 있는 데서 사용하는 벽돌이에요. 일반적인 것들은 자기가 우리 불 있는 데라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빼치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우리 뭐 좋은 데 가면 벽난로 있잖아요. 그런 데 사용하는 게 내화벽돌이에요. 그냥 얘는 어떻게 된다? 크다. 크기가 표준형에 비해서 어떻다? 크다 정도 알면 됩니다. 그냥 크다 여기 수준은 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저 두 개를 봤고요. 그 다음에 뭐 허용값 이런 거는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마름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얘 크기가 이런데 우리가 이제 벽돌을 사용할 때 보면 그냥 이걸로 이렇게 쌌지만은 어떤 좁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잘라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르는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마름질이라 그럽니다. 마름질이란 용어 이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용어를 알고 그냥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돼 있어? 커팅이야, 커팅. 영어로 그죠? 우리 자른다. 잘라서 사용한다. 근데 잘라서 사용을 하는데 그냥 잘라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르는 그 규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게 마름질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거기 이제 쭉 나와 있죠. 나와 있고 밑에 그림도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요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길이 지금 여기서도 써주면 얘가 190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가 90이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57이라 그랬는데 요 190을 갖다가 1B 또는 1.0B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요 B가 뭐냐면 블록 또는 블릭, 벽돌을 영어로 블릭 또는 블록이라 그래요. 우리 블록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걸 1로 기준으로 잡아요. 그리고 얘는 0.5B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길이를 갖다가 마름질을 할 때 자를 때 보면 이렇게 잘라요. 여기 반을 딱 잘라서 반반을 사용해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요. 요걸 갖다가 반토막이라 그래요. 반토막. 자, 그러니까 반토막 요거를 사용하든지 요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반토막. 이렇게 자 용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토막이고요. 또 이렇게만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자릅니다. 여기를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 긴 거를 7호 토막이라 그래요. 자, 얘를 조그만 거를 2호 토막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를 0.25B. 그래서 2호 토막. 얘는 0.75. 그죠? 그러니까 이제 1B를 갖다가, 이걸 1B라 그랬어요. 1B를 갖다가, 자, 우리 4분의 3 사용하는 게 0.75고요. 요게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잘라서. 자, 그러니까 우리 길이를 자르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반토막, 2호 토막, 7호 토막. 그죠? 이렇게 자르는 게, 이렇게 잘라서 그거에 맞게 사용한다. 아무나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 여기 반을 잘랐다 그러면 반토막. 자, 여기 4분의 1 있는 데를 잘랐다 그러면 얘가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4분의 3이죠. 그죠? 7호 토막이.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호 토막, 2호 토막.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마구리를 갖다가 잘라요. 마구리도 반을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그죠?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나오죠. 그죠? 맞죠? 얘를 뭐라 그러냐면 반절이라 그래요. 용어.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이게 지문유리에서 나오면 반절이 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반절, 얘가 0.5B라 그랬어요. 얘가 0.5B니까 얘를 반으로 자르니까 반절은 얼마가 돼요? 자, 0.5B니까 0.25B가 됩니다. 맞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왜 1B, 0.5B 이런 걸 얘기했냐면 여기 0.25인데 여기도 0.25죠. 그러니까 뭐야? 요 폭하고 요 폭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디 공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잘라서도 공간에다가 넣을 수 있고요. 또 요렇게 잘라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해서 자, 요렇게 자르는 거.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얘랑 자, 반절하고 반절하고 이 반토막하고 잘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길이를 자르면 반절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죠? 길이를 자르면 반토막, 2호 토막, 토막이 나와요.
마구리를 자르면 반절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알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뭘 알고 가냐면은 얘가 190이 1비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 반이 얘죠. 요거 반이 얼마입니까? 190을 2로 나누면 얼마예요? 2, 8에 16, 2, 9, 18. 맞죠? 그 다음에 2, 50, 95죠? 95예요, 반을 자르면? 근데 얘는 마구리 얘 반 잘랐어요. 얘는 얼마야? 0.5비니까 이거의 반이 0.5비죠. 그죠? 1비의 반이 0.5비잖아. 그럼 95가 되는데 얘는 얼마야? 90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거 왜 그런 거야? 여기에 줄눈이 들어가는 거야. 줄눈. 줄눈이 뭐예요? 벽돌하고 벽돌 사이에 들어가는 시멘트 모르타르 있죠? 그게 줄눈이에요. 그거까지 계산한 거예요. 줄눈이 몇 미리? 10mm. 요거 외워야 돼요.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줄눈을, 여기 벽돌이, 자, 여기 옆에서 보면은, 자, 요렇게 해서 벽돌을 쌌다라는 거예요. 벽돌을 싸면은, 자, 여기 요렇게 해서 이제 싸면, 이거 벽돌 싸면은, 여기 사이에 줄눈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0mm, 그러니까 요쪽에 5mm, 요쪽으로 5mm에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10을 하면 뭐가 돼요? 그죠? 플러스 10이래. 그죠? 5 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좌우로 해서 줄눈 10mm에서 그거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90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치. 그래서 요 10mm 알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요거 내화 벽돌. 내화 벽돌 같은 경우는 불에 있는 데서 사용하는 벽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요, 줄눈 폭이요. 얘 줄눈 너비라 그러죠. 이것도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겁니다. 내화 벽돌은 6mm입니다. 줄눈 너비가. 그러니까 뭐야? 더 폭이 좁아요. 왜 그럴까? 아무래도 불 있는 데서 사용하니까 모르타르보다는 얘가 모르타르보다 튼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6mm로 한다. 더 좁게 만드는 거죠, 줄눈을. 불에 견디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얘는 내화벽돌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르타르는요, 이 시멘트 모르타르가 아니에요. 특수용을 사용합니다. 물이 안 들어간 거. 자, 이렇게 그런 것들도 해서. 자, 여기까지 이런 내용 지금 됐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 벽돌에 지금 뭐 한 겁니까? 길이를 갖다 뭐 한 거? 마름질한 거. 마름질한 커팅한 거.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159쪽에 지금 그죠? 여기 뭐 그림에서 이제 여기 또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책을 보면은 그죠? 그림은 좀 제가 그린 거랑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건 입체적으로 더 돼 있으니까 보기가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보면은 자, 그래서 길이 마구리 자 나오고 밑에 보면 온장. 자, 그래서 여기 온장이라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어디 있습니까?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온장, 표준형 그래서 온장이라 그래요. 온전한 거. 자, 그래서 이게 벽돌 하나 이걸 온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걸 자른 게 반토막, 2호토막, 7호토막, 반절.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면 반반절이 있죠. 내가 반반절은 얘기를 안 했어요. 반반절은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자르면 또 얘 지금 요 그림 보면 자, 요렇게 된 요거 있죠. 요거 그러면 요거잖아요. 요렇게 된. 자, 요게 뭡니까? 반절이에요. 그죠? 반절에 또 여기를 요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반반절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반절은 실제로는 사용을 이제 우리 뒤에 이제 나오는데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반반절이라는 용어도 이렇게 알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마름질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보면은 160쪽에 보면은 자, 4번에 보면 품질. 이 품질의 요 용어 요게 옛날에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한 번도. 그래도 또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저 안 나온다고 자꾸 넘어가면 안 되니까 알아야 된다. 품질은 이렇게 됩니다. 압축 강도가 크고 흡수율이 작으며 소송 정도가 좋아야 되고 모양에 흠과 결함이 없어야 된다. 요게 벽돌의 품질 기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자, 우리 압축 강도. 자, 우리 강도를 볼 때 자, 우리 또 여기서 있죠? 자, 콘크리트는 뭐 그죠? 압축력을 부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콘크리트 배웠을 때 압축 강도 보죠? 그래서 압축 강도 4주 압축 강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시멘트 모르타르도 여기니까 뭘 보는 거예요? 압축 강도를 보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벽돌의 기준, 품질 기준에 대한 거 지금 써 있는 걸 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 강도입니다. 인장 강도 아니에요. 그럼 또 인장 강도가 나오면 인장 강도는 우리 철근에서 얘기하는 거죠. 철근에서 얘기하는데 또 바뀌어서 뭐야? 인장 강도를 보지 않고 뭘 본다 그랬어요? 무슨 강도? 항복 강도를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도 해서. 자, 압축 강도가 크고 흡수율이 있죠. 흡수율이 뭐야? 물 들어오는 거, 이거. 그죠? 자, 그러니까 얘가 물을 먹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흡수율이 적어야 된다. 그죠? 이해할 수 있죠? 그죠? 흡수율이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소송 정도라 그랬어요. 소송이 뭐야? 소송이, 우리 철골에서 배웠을 때는요, 세부치를 잡아당겼습니다. 근데 외력을 제거했을 때 원상태로 복귀 안 하고 늘어지는 거를 소송이라 그랬어요. 맞죠? 여기서 소송은요, 이거는 굽는 거예요. 굽는 거. 그죠? 우리 구울 섭자란 말이에요. 한자로 소송이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벽돌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굽자. 그러니까 이 벽돌 또 얘기하면은 우리 도자기 이런 거 어디 이천 도자기 가보셨어? 자, 그래서 이천에 가면 도자기 이렇게 굽잖아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그 굽는 게. 근데 우리 보면 그 장인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 도자기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굽고 나서 딱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잖아요. 그게 뭐야? 이 불의 그 화력이잖아요. 화력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화력하고 뭐 공기하고의 그 조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벽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 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정도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약간 소송 정도가 좋다라는 게 조금 주관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수치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수치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붉은색으로 나타나면은요. 자, 그런 게, 자, 우리 그 밑에 보면 어디 있냐면은, 5번의 벽돌의 종류에서 1번에 보면 보통 벽돌에 2번하고 3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붉은 벽돌이 있고 검정 벽돌이 있죠. 자, 근데, 그러니까 붉은 벽돌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 연소. 그러니까 잘 고우진 거라고 보면 돼요. 얘가 소송이 잘 된 거라고 보면 돼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는 뭐야? 검은색이라고 돼 있죠? 걔는 뭐라 그랬어요? 소송이 잘 좀 안 된 거다. 근데 이제 다 용도는 지금 여기 밑에 있지만 용도는 다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우리 소송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얘는 그러니까 잘 구워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잘 안 구워준 거. 그런 걸 또 이렇게 색깔로도 하고 우리가 이제 또 그분들은 뭐야? 소리. 그죠? 우리 두들겨 보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두들겨서, 그러니까 그 청음. 맑은 소리라 그래. 맑은 소리. 또는 둔탁한 소리를 뭐라 그래요? 타금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고진 거고, 타금이 나면은 퉁퉁퉁 이런다 그러면은 얘는 잘 안 고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모양에, 그 밑에 이제 또 우리 그 지문의 기본서에 모양에 흠과 결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건, 자, 우리가 원하는 이 크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거에 그 허용 오차 내에 들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고원했는데 여기 뭐 이렇게 또 파졌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 내용도 옛날에 요게 많이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품질 시험은 주로 흡수율과 이 소송은 우리가 이거 갖고서 품질 검사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압축 강도하고 흡수율로 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냥 또 박스는 참고입니다. 옛날에 이거 막 수치 좀 보라 그랬는데 그런 거 보지 않고 A종, B종, C종 이런 것도 그냥 참고. 그냥 뭐야? 뭐 압축 강도하고 뭘 본다? 흡수율을 본다. 그러면은, 자, 또 여기서도 압축 강도가 크면은요, 흡수율은 작아진다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강도가 크면은 밀실하잖아요. 밀실하니까 흡수율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세트야, 세트. 그죠? 또 이거. 소송이 잘 되면은, 잘 구워지면은, 요걸로 또. 그죠? 잘 구워지면 압축 강도가 크고, 흡수율도 어떻게 된다?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그래서 이렇게 잘 조화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품질에 대한 얘기 자 이렇게 봤고요. 자, 그다음에 5번에 보면 벽돌의 종류. 자,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점토하고 모래, 그다음에 이제 석회 같은 것도 자 이런 게 조금 넣어서 자 우리가 구운 걸 보통 벽돌이다. 그래서 굽는 거야. 굽는 걸 뭐라고 할까요? 소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검정 벽돌, 붉은 벽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쭉 읽어가는 겁니다. 이것도요. 그다음에 2번에 보면 각종 벽돌에서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이 있죠. 자, 이거는 얘랑 그 빨간 벽돌, 지금 얘기한 붉은 벽돌이나 똑같은데 뭐 재료가 뭐예요? 얘는요. 점토 이런 거 위에 보면 점토 있죠.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우리 시멘트 얘라고 보면 돼요. 어디 써 있습니까? 시멘트하고 물하고 모래만 들어가서 만든 거. 이걸 갖다가 자 우리가 뭐라 그런다? 콘크리트 벽돌 또는 시멘트 벽돌이라 그럽니다. 그죠? 우리 특히 빨간 벽돌도 있죠. 지금 얘기한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도 우리 많이 사용하죠. 어떻게 보면 이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이 더 많이 사용해요. 이 빨간 벽돌은 우리 일반적으로 외부에 쓰지만은 이거는 뭐야? 이거 내부에 우리 아파트에도 내부 이런데 칸막이 그죠? 이런데 할 때 다 이 시멘트 벽돌 쓰잖아요. 맞죠? 많이 우리 눈에도 보이죠? 예, 그래서 시멘트 벽돌은 시멘트와 모래로 만든 벽돌로서 자 이렇게 되고 치수와 형상은 붉은 벽돌 위에 건 똑같으며 압축 강도는 8뉴턴인데 이런 수치는 뭐 당연히 붉은 벽돌이 강도가 크고 얘는 좀 약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번에 보면 경량 벽돌이 있죠. 경량 벽돌 얘기 나오면 그 두 번째에 나온 거 다공질. 우리 그저 이 경량 콘크리트 우리 전에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경량 그러면 뭐야? 골재가 다공질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다공질. 그죠? 이렇게 돼서 자, 다공질이니까 숭숭숭숭 뚫린 거. 이런 걸 사용하니까 어떻게 된다? 가볍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요 다공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요. 그러니까 자, 우리 여기에 자, 구멍이 숭숭숭 뚫린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지금 숭숭숭 뚫렸다라는 건 이 뚫렸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하면서 다공질 이런 얘기 나오면 앞으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단방이라고 외우라 그랬어요. 단방. 다공질이면은 어떤 게 있냐? 단열, 방음의 효과가 아주 좋다 이렇게 됩니다. 가벼우니까 뭐야 약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단열, 그 다음에 방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좀 처음이니까 얘기하면은 자 우리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 여기서 고체에서 열이 이동. 고체라 그러지 말고 우리 구조물이니까 얘 우리 벽체예요. 자 벽이에요. 자 열이 그죠? 여기가 고온이고 자 여기가 저온이면은 자 우리 항상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이 고체에서의 지금 여기 고체잖아 이게 벽이니까 여기서의 열의 이동 그걸 우리가 열전도라 그래요. 여기랑 얘 기체잖아 여기는 우리 여기 어디가 열 전도가 빠를까요? 고체하고 기체하고 지금 여기서 열이 전달되는 거하고 벽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 어느 게 열 전도율이 좋다? 고체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열 전도율이 빨라요. 얘는 느려요, 기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면 이게 다공질이라는 건 얘가 뭐예요? 이 공간이잖아. 공간에서는 열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단열.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죠 이렇게 우리 이중벽 유리창 같은 거 이렇게 이중으로 하고 우리 뻑뻑이 겨울에 뻑뻑이 유리창에 붙이죠. 뻑뻑이 맞아? 맞죠? 에어캡. 그게 뭐야? 그게 공기 드는 게 그게 뭐야? 기체니까 열 전도가 잘 안 되니까 그걸 붙이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면서 또 이 방음도 소리도요. 방음이니까 소리잖아. 소리도 벽을 통하는 거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빠르다? 고체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공질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방. 거기에 내화성도 좋아요. 내화성까지도. 여기도 같이 이런 게. 자, 이런 얘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불에 견디는 게 기체 공간이 있으니까. 됐죠?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내화성이 좋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다공질이라는 용어를 그러면서 이 다공질 나오면 또 반드시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경량, 가볍다 이런 얘기죠. 다른 얘기. 자, 그래서 이 경량 벽돌이 시험 문제는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을 경량이라는 내용을 여기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량이라는 거는 중공 벽돌, 다공질 벽돌이고 그래서 경량이고 그다음에 나와 있죠. 단열 방음.
거기에다가 내화성까지 좋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자 그래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이형 벽돌이라는 게 이형이니까 모양이 자 이게 우리 이게 표준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이외에 이제 모양이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이형 벽돌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자 이거 제목만 봐도 돼요. 자 포도용은 뭐야? 포도 먹는 포도가 아니고 도로 포장. 도로 포장 우리 바닥에도 벽돌 깔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특수 이 일반적인 벽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 마모 이런 거 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튼튼해야 되는 거잖아 바닥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포도용 벽돌이다. 도로 포장량으로 써 있죠. 강도 및 내마모성이 크고 흡수율도 작은 거 이런 게 우리 포도용 벽돌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내화벽돌 지금 언급을 많이 여기서도 했어요. 내화벽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내화벽돌은 불에 견디는 거 해서 굴뚝 보일러 주변부에 사용하는 고온에 견디는 벽돌이다. 시공시 여기서 내화용 모르타르를 사용하고 물추김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것도 좀 덜 나오지만요. 이 물추김에 대한 얘기가 신나게 나와요. 자, 우리 할제 보면요. 우리 이제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오고 앞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시공을 할 때 물을 축입니다. 물을 뿌리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물축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화벽돌에는 물축임을 하면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또 뭐라 그랬어요? 내화용 모르타르라 그랬죠. 우리 모르타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르타르 여기 써 있고 모르타르가 뭡니까? 시멘트 물 모래잖아요. 내화용 모르타르는요. 물이 안 들어가요.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물이 핵심이야. 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 벽돌을 이렇게 만들고 시멘트 벽돌이나 붉은 벽돌을 만들어서 자, 이걸 갖다가 불 있는 데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금이 가요. 금이 가고 깨져요. 일반적인 걸 쓰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여기는 다 물이 먹고 있죠. 그래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뜨거워지면은 팽창을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수증기가 되면서 물이 얼마가 팽창을 한다? 아직 안 배웠죠? 얘가 그냥 팽창을 합니다. 물이 팽창을 한단 말이야. 우리 물 냄비에다가 끓이면 어떻게 돼요? 뚜껑이 덜렁덜렁 하는 거 뭐야? 이게 팽창을 한단 말이야. 이제 우리 설비 가면 배우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뜨거워지잖아. 불에서 사용하니까. 얘가 팽창을 해요, 물이. 그럼 어떻게 돼? 주변에 인장력을 가하죠. 그러니까 긍열이 가는 거예요. 그게 깨져요. 그러니까 불에 사용하는 데는 어떻게 된다?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얘 내화형 벽돌은 그래서 또 이제 우리 다른 것들은 물축임을 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물축임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물축임을 하면 어떻게 돼? 물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걔가 팽창하면서 어떤 균열에 문제를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화형 모르타르에도 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 이런 데는 물축임을 하지 않는다. 물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그리고 요거 몇 미리 줄눈 너비 좁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화벽돌에 있는 내용들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 오지벽돌이라 그랬죠. 오지라 그래서 뭐라 그래서 오지물 유약을 우리 바른 거 있죠. 써 있죠. 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 여기 각종 벽돌에서는 콘크리트 벽돌 좀 보고 자, 그다음에 내화벽돌 뭐 이런 정도. 경량 벽돌이 아니라 요 다공질 요런 내용들. 그죠? 이런 것만 챙겨서 보면 앞으로도 이런 게 또 계속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쪽에 보면은요, 모르타르하고 줄눈 지금 신나게 얘기한 게 나오는데, 자, 우리 벽돌이나 블록이나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돌 구조가 이게 이제 조족식인데 이 벽돌 자체는 이걸로 끝났어요. 블록도 이거 자체는 끝났어. 이거 얘기보다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본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본드. 얘 얘기. 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도 콘크리트에서 얘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메인이야.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 이제 하려고 했더니 이제 또 시간도 그렇고 약간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자, 요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161쪽서부터 모르타르 줄눈. 지금 요거 벽돌 이어져 가는 겁니다. 뭐 하는 거야? 시멘트 모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오겠습니다.